노끈 기드 모파상 글 오오니시 미소노 그림. 그날은 장날이라 고데르빌 광장으로 가는 길마다 농부들과 아낙네들이 넘쳤다. 농부들은 한 걸음 뗄 때마다 움직이기도 힘겨운 것처럼 온몸을 앞으로 숙이고는 어기적 걸어갔다. 농부들의 모습은 쟁기질을 하느라 한쪽 어깨는 처지고 허리는 구부정했으며 다리를 벌리고 서서 곡식을 베다 보니 다리도 휘어 있었다. 농부들은 푸른 윗도리는 풀을 먹여 반들반들 윤이 났고 깃과 소매에는 하얀 실로 작은 무늬가 수놓아져 있었다. 윗도리가 깡 마른 상체를 풍성하게 감싸고 있어 마치 둥실 떠오를 듯한 풍선에 머리와 팔다리만 불쑥 튀어나온 것처럼 보였다. 어떤 농부들은 암소나 송아지를 끌고 갔다. 그 뒤로 아낙네들이 잎이 달린 나뭇가지로 소를 때려 걸음을 재촉하며 따라갔다. 아낙네들은 모두 닭이나 오리가 고개를 내밀고 있는 큰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그리고 비쩍 마른 꼿꼿한 몸에 작은 쇼를 둘러 납작한 가슴 위에 핀으로 고정시키고 하얀 보자기로 머리를 감싸 그 위에 모자를 쓴 채 남편에게 뒤처지지 않게 빠른 걸음으로 쫓아갔다. 그때 조랑말이 끄는 마차 한 대가 몹시 덜컹거리며 지나갔다. 울퉁불퉁한 길을 가느라 마차는 계속해서 흔들렸다. 마차 앞쪽에 나란히 앉은 두 남자와 안쪽에 앉은 여자들도 흔들거리는 마차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듯 마차 가장자리를 꼭 잡고 있었다. 고데르빌 광장에는 벌써부터 수많은 사람들과 가축들이 뒤섞여 북적거리는 장터가 되어 있었다. 소의 뿔과 돈푼깨나 있는 농부들의 높다란 모자와 아낙네들의 머리쓰개가 장터에 모인 사람들 위로 언뜻 눈에 띄었다. 여기저기 크게 외치는 소리들로 시끌벅적한 가운데 이따금 기분 좋은 시골 사람들의 우렁찬 웃음소리나 담장에 메인 암소의 긴 울음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장터 어디를 가나 온통 외양간 냄새, 퇴비 냄새, 마른 풀 냄새, 땀 냄새가 진동을 했다. 또 시골 농부들이 그렇듯 그들의 몸에서 나는 사람 냄새와 가축 냄새가 뒤섞여 시큼하고 역겨운 냄새가 났다. 브레우테 마을에 사는 오슈코른 영감은 막 고데르빌 광장에 도착해서 장터 쪽으로 가다가 길바닥에서 녹은 한 오라기를 보았다. 오슈코른 영감은 알뜰한 노르망디 지방의 사람으로 뭐든지 모아두면 나중에 쓸모가 있다고 여겼다. 그래서 오슈코른 영감은 하찮은 녹근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오슈코른 영감은 신경통으로 아픈 허리를 힘겹게 구부렸다. 그러고는 얼른 가느다란 녹근을 주어 돌돌 말아서 챙기다가 마구를 만드는 말랑댁 영감이 자기 집 문간에 서서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두 사람은 예전에 고삐 때문에 싸운 적이 있는데 그 뒤부터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오슈코른 영감은 녹근 따위를 줍다가 원수에게 들킨 것이 조금 창피했다. 그래서 얼른 녹근을 윗도리 아래 감추었다가 바지 주머니 속에 넣었다. 그러고는 계속해서 허리를 굽히고 목을 쭉 뺀 채 길바닥에서 뭔가를 찾는 척하면서 장터 쪽으로 걸어갔다. 물건값을 흥정하며 천천히 움직이는 시끄러운 사람들 속으로 오슈코른 영감은 금방 묻혀버렸다. 암소를 고르는 농부들은 자기가 사려는 암소를 살펴보다가 속을까봐 결정을 못 내리고 그냥 갔다가 다시 돌아와 상인의 눈빛을 살피며 혹시 속임수를 쓰는 건 아닌지 암소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다. 한편 아낙네들은 큰 바구니에서 잔뜩 겁먹은 닭들을 꺼내 두 발을 묶은 채 장터에 내놓았다. 아낙네들은 손님이 얼마에 사겠다고 하면 무표정한 얼굴로 한 푼도 깎아줄 수 없다고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마음이 변해서 돌아서는 손님을 소리쳐 붙잡기도 했다. 좋소! 앙팀 영감님! 그 값에 가져가슈. 이윽고 사람들이 하나둘 장터를 떠나고 성당의 종소리가 정오를 알리자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흩어졌다. 주르댁 여관의 큰 식당은 식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고 넓은 마당은 진마차, 일륜마차, 유람마차, 지붕 없는 마차 등 온갖 마차들이 들어차 있었다. 여기저기 이어붙여 일그러진 모양의
누런 진흙까지 뒤집어 쓴 마차들이 끌채를 두 팔처럼 하늘로 쳐들거나 꽁무니를 치켜든 채 서 있기도 했다. 식탁 옆에는 커다란 벽난로가 활활 타오르며 사람들의 등에 뜨거운 열기를 뿜어냈다. 벽난로에는 닭과 비둘기와 양의 넓적다리를 꽂은 꽃이 3개가 돌아가고 있었다. 고기가 노릇노릇 익어가고 고기즙이 뚝뚝 떨어지면서 고소한 냄새를 풍기자 다들 한껏 기대에 부풀어 군침을 삼켰다. 돈풍께나 있는 농부들은 거의 주루댁 여관의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여관 주인인 주루댁 영감은 요령이 좋아 말을 사고 팔아 큰 돈을 모은 사람이었다. 음식이 나오자 사람들은 음식과 노란 사과수를 먹고 마시면서 뭘 사고 팔았는지 이야기하거나 올해 농사가 어땠는지 서로 묻기도 했다.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건초를 만들 풀은 잘 자랐지만 곡식 수확은 별로 좋지 않았다고들 했다. 그때였다. 갑자기 여관 앞마당에서 북소리가 울렸다. 무관심한 사람 몇 명을 빼고는 모두 벌떡 일어나 입에는 음식을 잔뜩 물고 손에는 냅킨을 쥔 채 그대로 문가로 창가로 우르르 몰려갔다. 북치던 사람이 큰 소리로 외쳤다. 고데르빌 주민 여러분! 그리고 장터에 오신 모든 분들께 알립니다. 오늘 아침 9시와 10시 사이에 만느빌에 사는 포르띠에 울브레크 영감님이 장터에서 500프랑과 서류가 들어있는 검은 가죽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갑을 주우신 분은 즉시 시청이나 만느빌의 포르띠에 울브레크 영감님 댁으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지갑을 찾아주시는 분에게는 사례로 20프랑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울브레크 영감이 지갑을 찾을지 못 찾을지를 두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제 음식의 맛이나 향에는 관심이 없었다. 온통 울브레크 씨의 지갑에 관한 이야기뿐이었다. 그때 헌병 대장이 찾아왔다. 브레오테 마을에서 오신 오슈코른 영감님 계십니까? 식탁 반대쪽에 앉아있던 오슈코른 영감이 대답했다. 나 여기 있소. 헌병 대장이 말했다. 실례지만 시청까지 가주셔야겠습니다. 시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답니다. 오슈코른 영감은 어리둥절하면서도 불안한 나머지 술을 한 모금 들이키고 헌병 대장을 따라갔다. 시장은 안락의자에 앉아 오슈코른 영감을 기다리고 있었다. 시장은 뚱뚱하고 근엄한 사람으로 별것 아닌 일에도 무게 잡고 말하기를 좋아했다. 오슈코른 영감님, 오늘 아침 장터에서 만느빌의 울브레크 영감님의 잃어버린 지갑을 영감님이 주우셨다는데 사실입니까? 오슈코른 영감은 그런 의심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지레 겁을 먹고 깜짝 놀라서 시장을 바라보았다. 근데 내가 지갑을 주었다고요? 네, 바로 영감님이요. 아이고 세상에, 난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모른다고요? 하지만 본 사람이 있습니다. 봤다고요? 나를요? 도대체 누가 나를 봤단 말인가요? 마구를 만드는 말랑댕 씨입니다. 그제야 오슈코른 영감은 어찌된 일인지 알아차렸다. 오슈코른 영감은 화가 나서 얼굴이 시뻘개졌다. 아, 그 친구가 봤지요? 그 못된 놈이 오늘 아침에 제가 노끈 줍는 것을 봤어요. 그걸 보고 그 자식이 그러는 거예요. 난 이 노끈을 주운 거라고요. 자, 보세요. 바로 이겁니다, 시장님. 그러더니 주머니를 뒤져서 노끈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시장은 못 믿겠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말랑댕 씨처럼 믿을 만한 분이 노끈을 지갑으로 착각할 리가 없습니다. 오슈코른 영감은 화가 나서 손을 쳐들었다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뜻으로 한쪽에 침을 탁 뱉고는 다시 말했다. 하느님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제 양심과 하느님의 이름으로 맹세코 제 말이 사실입니다. 시장의 표정이 무섭게 바뀌며 말했다. 지갑을 줍고 나서 흘린 동전이 있나 하고 한참을 두리번거렸다면서요. 이제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오슈코른 영감은 화도 나고 겁도 나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아이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멀쩡한 사람을 도둑으로 몰다니. 세상에, 이럴 수가. 그러나 그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전혀 믿어주지 않았다. 결국 말랑댕 영감을 불러와 따졌지만 말랑댕 영감도 한사코 자기 말이 맞다고 우겼다. 두 사람은 1시간 내내 서로 욕설을 퍼부었다. 오슈코른 영감은 답답한 나머지
자기 몸을 샅샅이 뒤져보라고까지 했다. 그러나 오시코른 영감의 몸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마침내 시장도 당황해서 일단 검찰에 알려 지시를 기다리겠다며 오시코른 영감을 돌려보냈다. 오시코른 영감에 대한 소문은 이미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널리 퍼졌다. 오시코른 영감이 시청에서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질문을 퍼부었다. 진지한 질문도 있고 놀리는 듯한 질문도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오시코른 영감이 얼마나 난처한지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다. 오시코른 영감은 사람들에게 노끈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믿기는커녕 비웃기만 할 뿐이었다. 오시코른 영감은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사람들이나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붙잡고 노끈 이야기를 들려주며 하소연했다. 그리고 텅 빈 주머니를 뒤집어 보여주기까지 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야기를 듣고는 이렇게 말했다. 에휴, 사기꾼 같으니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누가 믿을 것 같아? 오시코른 영감은 점점 화가 났다.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자 속이 타고 슬프기까지 했다. 오시코른 영감은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쉴 새 없이 노끈 이야기를 했다. 밤이 되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오시코른 영감은 이웃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돌아가는 길에 노끈을 주운 것도 보여주고 자기가 겪은 일을 이야기했다. 그날 밤 오시코른 영감은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아무도 오시코른 영감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오시코른 영감은 밤새도록 끙끙 앓았다. 다음날 오후 1시쯤 이모빌의 브루통 영감네 농장에서 일하는 일꾼 마르이스 포멜이 만느빌의 울브레크 영감에게 지갑과 지갑에 든 서류와 돈을 돌려주었다. 포멜은 길에서 지갑을 주었는데 글을 읽을 줄 몰라 집으로 가져가서 주인인 브루통 영감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그 소식은 금방 퍼져나갔다. 오시코른 영감의 귀에도 들어갔다. 오시코른 영감은 다시 마을을 돌며 노끈 이야기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이야기하고 다녔다. 영감은 의기양양했다. 아, 그것 봐. 난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고. 제일 억울한 건 말이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보다도 거짓말쟁이로 몰렸다는 사실이야. 거짓말쟁이라고. 누명을 쓴 것만큼 속상한 건 없어. 오시코른 영감은 온종일 자기가 겪은 일들을 들려주었다. 길에서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주막에서는 술 마시는 사람들에게, 일요일에는 성당 입구에서 몇 번이고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했다. 모르는 사람까지도 불러서 세워놓고 이야기를 했다. 그제야 오시코른 영감은 한시름 놓았지만 딱히 무언지는 몰라도 마음이 꺼림직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비웃는 것 같고 자기 이야기를 믿지 않는 눈치였다.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 같기도 했다. 화요일, 오시코른 영감은 노끈 이야기를 하려고 고데르빌 장터에 갔다. 말랑댕 영감이 문간에 서 있다가 오시코른 영감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왜 웃지? 오시코른 영감은 크리크토에서 온 농부에게 말을 걸었으나 농부는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도 않고 오시코른 영감의 배를 한 대 치더니 얼굴에 대고 소리쳤다. 이런 사기꾼. 그러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렸다. 오시코른 영감은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서 있었다. 점점 불안해졌다. 왜 사람들이 나더러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지? 오시코른 영감은 주르덱 여관의 식당에 앉자 다시금 노끈 이야기를 했다. 그러자 몽티빌리에서 온 가축 상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어이, 사기꾼 양반, 나도 알고 있어요. 그 노끈 얘기 말이오. 오시코른 영감은 무안해서 말을 더듬었다. 아무튼 그 지갑은 찾았잖소. 그 지갑 말이오.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말했다. 아, 영감님, 됐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찾은 사람이 있으니 도로 갖다 놓은 사람도 있겠죠. 본 사람이 없으니 알게 뭡니까? 안 그래요? 오시코른 영감은 기가 막혔다. 그제야 깨달았다. 사람들은 오시코른 영감이 다른 사람을 시켜 지갑을 도로 갖다 놓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오시코른 영감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사람들은 낄낄대고 웃는 바람에 이야기는커녕 식사도 다 마치지 못하고 식당을 나와버렸다. 오시코른 영감은 분통이 터졌지만 한편으론 이해가 갔다. 자신이 이전에 얕은 꾀를 잘 부렸기 때문에 지갑을 훔쳤다가 도로 갖다 놓고 시치미를 뚝 뗐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았다. 자기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마당에 아무리 죄가 없다고 해봤자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라는 느낌이 어렴풋이 들었다. 누명을 썼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다.
그래서 오시코른 영감은 다시 노끈 이야기를 시작했다. 혼자 있을 때에도 온통 그 일만 생각했다. 오시코른 영감의 노끈 이야기는 날마다 새로운 이유와 더 확실한 증거와 더 엄숙한 맹세가 덧붙여져 나날이 늘어났다. 사람들은 오시코른 영감의 변명이 복잡하고 치밀해질수록 점점 더 그를 믿지 못했다. 사람들은 오시코른 영감의 뒤에서 수군거렸다. 거짓말을 하는 티가 난다니까. 오시코른 영감도 사람들이 점점 더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괴로워하면서도 쓸데없는 노력에 온 힘을 쏟아부었다. 오시코른 영감은 눈에 띄게 쇠약해졌다. 짓궂은 사람들은 전쟁터에 갔다 온 군인에게 전쟁 이야기를 시키듯 재미삼아 오시코른 영감에게 노끈 이야기를 시켰다. 오시코른 영감은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아 점점 허약해졌다. 그리고 12월 말에 오시코른 영감은 몸져 눕고 말았다. 그는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나는 그저 노끈 한 오라기를 주었을 뿐이에요. 노끈 말이에요. 여길 보세요. 이거라고요, 시장님. 끝.